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두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50 구민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무효화하고 직무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보고자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우리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그럼 우린 집회 현장으로 가야 되죠. 저도 여러 곳에서 듣는 말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저희는 끝까지 한 목소리로 뭉쳐야 된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내일 집회 현장에 가기 위해서 나름의 항상 준비를 하는데 내일 아버지랑 가니까 아버지 드실 간식도 챙기고 내일 집회 현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추우면 안 되니까 나름 옷 같은 것도 미리 챙겨놔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마치 꼭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배에도 힘줘서 구호도 더 세게 외칠 수 있고 조금 더 내 목소리를 크게 보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내일 광화문으로 아버지 모시고 갈 거고 여의도에도 있고 내일 전학기 선생님은 대전으로 가신다고 하고요. 그렇게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곳이든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뭐 나는 저기가 먼데 못 가 이게 아니라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에 참여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응원드리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화문 집회 현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예배를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반감 같은 거 생기지 않고 저희가 목표를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 무효시키고 직무 복귀시키는 게 저희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연사로 쓰시는 경우에도 보기 좋았던 게 목사님들도 계시고 기독교 목사님들도 계시고 스님들도 나오시고 또 천주교에서도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뭔가 통합이 되고 정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뭉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재판도 판결 나지도 않았고 재판은 누가 하냐?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하는 건데 4명은 저희가 다 알죠. 이 불의한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개가천선 해가지고 정당한 정말 공정한 법에 맞는 그런 심판을 내줄 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4명 빼고 남은 재판관들이 정말 공정하고 법에 맞는 재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이 네 재판관들도 저희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끝날 때까지 꽁꽁 뭉쳐서 큰 목소리로다가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알리는 거죠. 집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회에 나가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의 파워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분들도 힘을 더 얻으실 거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죠. 비상계엄령 후에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쓸데없이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못마땅스러웠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저희 목소리가 커지면 그들도 힘이 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집회에 모여서 싸우지만 진짜 싸워줘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 집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네. 그러면 더 힘을 내가지고 아니면 혹시라도 발을 빼고 있었더라도 발을 다시 집어넣어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저희 대신해서 그들이 싸울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드디어 책이 왔어요. 윤석열의 길 책도 왔고 이거는 스탑 더 스틸은 진즉에 왔고 이 두 책을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 비싸요 여러분 45,000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사진, 포토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책을 처음 사봤는데 연예인 사진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님에 대한 포토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진첩 같은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뭉클해지는데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다가 윤석열 빠가 됐냐 이런 소리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예전으로 가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당시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더 정치, 그때도 똑같죠.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관심한 상태인데 대통령을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이유는 내가 만약에 내 한 표를 갖다가 내 주권을 갖다가 발휘하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명확했거든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를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아는 건 아니었지만 검사를 하셨잖아요. 정말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상계엄령이 있었을 때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 그리고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같은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큰일이 나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뭐 간첩 있다 그러면은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어. 저도 그런 의견이었고 공산화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돼. 누가 공산화를 좋아해?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거든요. 공산당을 누가 좋아하냐? 누가 북한처럼 되고 싶냐? 아니면 누가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어? 민주당도 다 생각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민주당 생각하면은 그 당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대표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김대중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원전 사업 탈원전하고 뭐 다 원전 사업을 갖다가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대신에 뭘 했죠? 중국에서 태양광 사업한다고 그 판넬이라 그러나 그거를 갖다 다 사왔어요. 그럼 한마디로 중국한테 거대한 돈을 주고 판넬을 사와서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사업을 갖다가 시작한 거죠. 전국으로다가 다 나무 같은 거 다 베어버리고 태양광을 갖다가 다 설치했는데 이 태양광 사업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넬 같은 걸 갖다가 결국에는 쓰레기가 돼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럼 이게 과연 친환경적인가요? 친환경적이지가 못하죠. 이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중국에 돈만 주고 판넬만 사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중국은 원전 사업 발전시켜가지고 순위가 올라갔어요. 저희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체가 친중이죠,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삼성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을 누가 많이 낼까요, 여러분? 평범한 저희들이 많이 낼까요?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낼까요? 부자가 많이 낼까요? 부자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기업들이 잘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주면 전체적으로 좋은 건데 왜 부자를 악마화하고 그들 거를 뺏어서 나눠 갖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정말 공산주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셰시하고 대만에 셰시하자 친중하고 그 후로도 지금 뭐가 불안한지 주관이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친중이고 대북 송금도 있고 이렇게 그쪽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 안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친중 아니에요 할지언정 그 당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 그렇게 친중하고 공산화 쪽으로다가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정책을 보면은 저희 나라보다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거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뭐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말은 여러분 감성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일어났고 그게 좋게 반영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체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원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하느냐. 당연히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하고 제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수를 따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장수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선택한 거예요. 단순히 무슨 뭐 지금 감성적으로다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렇게 계엄을 해주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전쟁에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이 문제점을 본인이 그 안에서 깨닫고 지금 현 상황을 국민들이 모르니까 저도 몰랐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고 지금 깨어나고 있는 2030 친구들도 모르고 있었고 지금 대학교에서는 지금 탄핵 반대 관련해서 시국선언들 지금 계속 도미노처럼 진행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직책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지금 이 전쟁을 이끌어가기 위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를 장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하다만 얘긴데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두 책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서 스타트 스틸 부정선거에 관한 책이고 윤석열의 길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매해야 되고요. 이 두 책을 판매율을 높임으로써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여줘요?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10% 남짓했던 게 50% 넘어서 60% 쭉쭉쭉 올라갈 거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저처럼 이렇게 개인 채널인 유튜브를 활용함으로써 목소리를 더 내보자는 거죠.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어려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점점 더 그 파급 효과가 커지는 것처럼 작은 채널이지만 운영하면서 저도 힘을 낼 수가 있고 그 누군가한테도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집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